신상 언박싱. 쏟아지는 신상들 중 엄선해서 여러분께 언박싱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세요? 저는 오늘 보기 중에 하나, 행복이란 단어 참 좋아하는데요. 오늘 모실 이분은 선택이란 단어를 가장 좋아하신대요.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또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들도 있었지만 선택을 바꿀지언정 포기하지 않음을 선택한 분입니다. 남북한 통합 1호 한의사.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의 저자 김지은 한의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작가님이라는 호칭까지 달게 되셨어요. 네. 이게 첫 책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의사님 관련 내용은 저도 언론을 통해 많이 봤었는데 책으로 이렇게 한의사님 내용 본 건 처음인 것 같아서 어떠세요? 작가가 되신 기분이? 사실 실감은 별로 안 나고요. 그 브런치라는 그 공간에서는 서로가 작가라고 불러주긴 하지만 밖에서 누가 저를 작가라고 불러주는 사람도 아직은 없고 그리고 좀 낯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남북한 통합 1호 한의사라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럼 오늘 진료 어떻게 하고 오셨어요? 진료는 다른 선생님한테 맡기시고? 네, 다른 선생님께서 좀 봐주시고 계시죠. 오늘은 작가님으로서 오시게 됐습니다. 남북한 통합 1호 한의사,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남북한 한의과 대학 정규과정을 다 졸업하신 거고 네. 한의사 국가고시 합격하면서 대한민국 한의사 면허증을 소지한 대한민국 한의사가 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북한 출신 한의사 분들은 좀 계시죠? 그렇습니다. 북한 출신 한의사는 한국에 오신 분들이 꽤 되시고요. 네네. 제가 남북한 통합 1호 한의사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다른 그 북한 출신 한의사분들은 여기 와서 한의대를 다시 다니지는 않았어요. 아, 그렇군요. 예, 저 혼자 다시 다니다 보니까 남과 북이 그 한의과 대학 정규 과정을 양쪽 다 거의 완벽하게 졸업을 했고, 예, 서로 비교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그렇게 붙여주시지 않으셨을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간단히 남북한 통합 1호 한의사라고 불렀지만 이 명칭을 달기 위해서 이분이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셨겠어요. 제가 이 책을 주말에 2시간 동안 꼼짝을 않고 앉아서 한 번에 다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건 영화로 만들어도 사람들이 믿지 않겠다. 물론 우리나라에 온 많은 북한민들이 그런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서 오시지만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언박싱 할 건데요. 여러분, 우리 한의사님이 그냥 오지 않으시고 몇 번 선물로 가져오셨어요. 여러분 방송 들으시면서 샵 0945 우무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몇 번 선정해서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이 책을 언박싱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 북한에서는 내과 소아과 의사셨다고요? 네. 제가 북한에서 학과는 정진의학대학 고려학부를 졸업을 했어요. 네네. 고려학부는 한국의 한의과 대학에 해당을 하고요. 여기서 한국 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는 한의학과를 졸업한 사람이 어떻게 내과 소아과를 양방 했을까. 의사를 하나. 예. 네. 북한은 한의학과를 졸업한 사람한테 양방도 할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아하. 그래서 누구나한테 해당되는 해당이라기보다 얻을 수 있는 자격은 아니지만 운이 좋으면 그렇게 양방의 배치를 받게 될 수도 그렇군요. 있죠. 근데 양방대학을 졸업한다고 한의사가 될 수 있는 건 또 아니라면서요? 그건 또 전혀 아닙니다. 그럼 북한은 좀 한방 쪽에 더 무게가 실렸다고 할 수 있을까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예, 한방 쪽에 무게가 실렸다기보다도 양방과 한방을 투 트랙으로 같이 가고 있죠. 거의 협진으로. 예, 같은 그 힘이 실려지긴 하는데 사람들이 한방이 전통의학이다 보니까 거기에 일반적인 대중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한국보다는 좀 더 한방에 대한 그 관심도가 높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러면 몇 살 때 탈북하신 거예요? 30대 초반 중반으로 가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까마득하네요. 진짜. 아찔한데? 갑자기 나이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마스크 쓰고 계셔서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30대 때 보통 이제 탈북을 좀 이른 나이에 한다고 하는데 30대 때 이미 북한에서 의사로서 자리를 잡으셨을 때 네. 탈북을 하게 되신 거예요. 네. 이 탈북할 때 그 절절한 상황과 모습이 책에 있는데 와 제가 정말 마음 아프게 읽었는데 탈북을 결심하실 때 북한의 그 상황이 굉장히 심각했었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고난의 행군 그때였나요? 네, 고난의 행군을 살짝 넘기면서 있지만 고난의 행군 때 워낙 많이 피폐해지다 보니까 그게 회복하는 데는 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직도 그런 후유증이 남아있기도 하고. 아무튼 저는 의료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의사로서 생명을 살리지 못할 때의 아픔이 제일 컸고요. 그렇게 하고 개인적인 상황도 있죠. 먹고 살기 어렵고 배가 그렇죠. 고프고 이런 부분은 한국에서는 의사가 그렇게 힘들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북한은 그 국가에서 다 경영을 하기 때문에 의사도 국가에서 월급을 주지 않고 배급을 주지 않으면 사실은 일반인과 다 똑같긴 하죠. 그렇죠. 다만 좀 다르다면 일하는 현장이 아무래도 좀 다르죠. 그럴듯하게 앉아있잖아요. 가운 입고. 그럴듯하게 앉아있지만 배가 고픈 건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도 배가 고팠으니 실려오는 환자들 일반 국민들은 일반 인민들은 어떠했겠습니까? 네. 특히 저는 소아과 입원실을 맡아보다 보니까 아이들을 매일매일 내가 담당 의사로서 그 생명을 살려내지 못할 때 목숨줄을 놓을 수밖에 없을 때 그걸 지켜보고 있는 담당 의사의 그 처절한 이 자괴감이 너무 견디기 어려웠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현실을 탈피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사실은 좀 들었어요. 그런 상황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개인적으로도 먹고 살기 어렵고 이러면서 다른 곳은 어떨까? 처음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북한 했죠. 너머의 세상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게 되신 거예요. 단순한 궁금증이었어요. 뭐 어떨까? 이런 생각. 그랬군요. 그럼 지금 탈북하신 지가 한 30년은 20년? 아니고요. 네, 고난의 20년 행군이 조금 94년도, 95년도 그때 그쵸? 고난의 행군이었고 제가 북한을 떠날 때는 99년도. 99년도 한 20년 정도 되네요.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때의 그 탈북했을 때의 두려움이 생생하실 것 같아요. 네. 생생하죠. 워낙 그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직면을 했고 아무나 겪을 수 없는 공포가 있고 단순한 두려움을 떠나서 목숨이 이 세상인가 저 세상인가 하는 그 경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의 그 공포감은 지금도 그래서 그 강가, 불쑥 거기다가 날이 어두움 이럴 때는 아무리 야경이 멋있는 곳이라도 마음 한구석에 발자국 디딜 때 멈칫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럼요. 제가 좀 이 책의 일부를 읽어볼게요. 예상한 대로 중국 쪽은 2-3m 정도 강물이 녹아 있어서 발이 빠지면서 몸무게가 한쪽으로 쏠렸다. 키가 작았던 나의 허리 위로 물이 차올랐고 뼛속까지 시린 느낌이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구나 실감했던 순간이었다. 살을 내는 냉기도 순간이었고 그것보다 힘들었던 건 둥둥 떠내려가는 얼음덩어리들을 옆으로 밀어내면서 2배의 힘을 들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두만강을 넘으신 거죠. 네. 두만강을 넘었고 한 15m 정도가 15m는 아니고 한 3m 정도가 녹아 있었어요. 그러면 뭐 한 15발자국 정도 아무리 그래도 넘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얼음이 저를 이렇게 밀다 보니까 직선으로 가지 못하고 사선을 이렇게 밀리면서 그 얼음에 밀려가게 되면 정처 없이 이 작은 몸뚱이가 그렇게 하게 되면 정말 뭐 바다로 흘러가서 뭐 목숨을 부지할 수 없겠죠. 거기서 밀리지 않으려고 막 발끝에 힘주고 버티던 생각 있고 북한 경비 처소에서 나를 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 그랬었죠. 그래서 탈북을 하시고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신 건데 또 그 중국에서의 그럼 중국 몇 년 계신 거예요? 3년 정도요. 와 중국에서의 그 3년간의 생활도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었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탈북하고 나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어떤 거였어요? 제가 처음에 북한을 떠나서 그 중국 어떤 시골 마을에 갔었는데요. 그게 시내로부터 한 160리 정도 떨어져 있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 시골 마을에서
걔도 이 밥에 고깃국을 느끼해서 안 먹는 거예요. 그 집에 머무는 집에 예, 걔도. 예, 밖에다 내놨는데 안 먹어서 아하. 주인 집 이렇게 먹자 하니까 아이 그건 개먹으리다 하며 그런 그 모습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우리는 사실 지금까지 이 밥에 고깃국을 먹으려고 진짜 허리띠 절라매면서 그렇죠. 그동안 고난의 행군을 이겨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시내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이 시골 촌구석에 걔도 이걸 안 먹어? 북한에서는 저거 누가 먹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있던 그곳은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예, 나름 그쪽에서 공부도 많이 했고 이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충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거기가 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상당한 충격을 받았죠. 예, 며칠 동안 제가 말을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준집 아주머니께서. 그렇겠죠. 예. 그 충격, 배신감, 또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과 걱정. 그리고 이제는 도저히 알았으니 진실에 눈을 떴으니 돌아가지 못하니 네. 선택에 이제 여지가 없잖아요. 거기에서 오는 그 압박감 네. 이런 모든 감정들이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었고 무엇보다 힘들었던 거는 북한에 있을 때는 사실 뭐 그게 충성했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근데 이제 내가 그것을 정말로 배신해야 된다는 마음이 지금 내 마음속에 서서히 커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참기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나는 도대체 뭐였지? 이중이 인격자였나? 그때 그렇게 충성하고 이 충성심이 변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실망이랄까? 그렇죠. 예. 그 자아 분열까지 느끼셨을 것 너무 같아요. 힘들었어요. 그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아하. 돌아가고 싶지는 않는데 또 이걸 또 배신을 해야 되는 상황에 배신자란 소리는 듣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나한테 부닥친 현실. 그렇죠.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이 다 부정당하는 예. 것 같은 느낌이셨을 거고 또 그러면서 이제 남조선이 얼마나 잘 사는지 알게 되면서 오는 네. 그 이제 허무함과 또 네. 배신감이 있으셨어요. 그걸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묘하게 자존심이 상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말로 다 표현할 수는 없었지만 마음이 못내 불편했다. 내가 사는 내 나라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곳인 줄 알고 있었는데 남조선은 어쩐지 내가 상상하고 있는 그 이상으로 잘 사는 나라인 것 같았다. 처음에 네. 되게 놀라셨나? 놀랐죠. 일단 그때 당시는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이 그 한국의 가차 결혼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게라도 오려고 하고 연변에서 뭐 돈을 몇만 원씩 빚 내가지고 오더라고요. 도대체 왜 저러지? 그곳이 그런 사이였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중국이 우리랑 북한이랑 되게 가까울 줄 알았는데 그 연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그 동경, 꿈의 나라로 생각하는 그 현실 거기에서도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여차여차한 과정을 거쳐서 중국에서 3년을 지내시고 한국으로 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세요. 이유가 있으셨어요? 사실 다른 뭐 나라로 갈 생각 많이 했죠. 다른 나라 뭐 미국 또는 뭐 유럽 아니면 동남아 여러 생각을 했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그 크게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거는 적어도 말이 통하는 사회가 아닐까. 그렇죠. 내가 아무리 힘든 상황도 내가 이렇습니다 하고 적어도 항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누군가 내 의견을 들어줄 수는 있지 않을까. 사실 이런 생각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좀 더 뭐 거창하게 말하면 뭐 한민족이니까 어쩌고 저쩌고 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그것도 없지는 않았어요. 그때 당시는 그런 마음이 되게 컸죠. 근데 한국에 오니까 한국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한민족이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때는 어떻게든 비빌 언덕이 네. 있어야 되는데 일단 말이 통하고 한민족이라는 네. 게 얼마나 비빌 언덕이 됐겠어요. 그럼요. 예. 그렇죠. 그 처음에 또 제가 만났던 한국에서 오신 분한테서 받았던 인상이 되게 그러게요. 좋았어요. 네네. 그 최씨 아저씨가 보여주셨던 그 인품, 남한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런 인품이라면 뭐 꼭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북한에서 받았던 교육 이런 것과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난다. 이래서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3년간 중국에서 한국행 결심하고 난 이후에 책과 신문을 굉장히 많이 읽으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중에 재미있었던 게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의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고 며칠 안 돼서 해임되는 일이 있었는데 네. 그걸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다면서요. 네. 충격을 받았죠.
아마 그 언론에서는 그때 48시간 장관이라 이렇게 하지 않았었나? 아마 찾아보면 자료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랬었는데 그걸 보면서 장관이면 굉장히 높은 자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근데 임명이 되고 뭘 잘못했다고 48시간에 저렇게 낙마를 시킨다는 것이 북한이라는 사회에서 그냥 있을 수 없는. 예, 있을 수도 없고 한 번 결정이 되면 그것이 끝이고, 예. 그것도 낙마가 되는 이유가 국민 여론과 또 뭐 언론이나 이런 부분들. 북한에서는 국민 여론이라는 거는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반역이죠. 예. 네. 그래서 그런 것에 의해서도 이렇게 낙마가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은 굉장히 충격이었는데, 그걸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이게 민주주의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너무 오만방자한 거 아니야? 언론이나 그럴 수 있죠. 너무 자유롭고 너무 무례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게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이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이것저것 따지려고 생각했던 것보다 적어도 북한보다는 어떻게 그 사람들이 아래 사람들이 그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는 사회구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매력적이었고 그랬었죠. 그러면서 그 사건을 보면서 자유라는 의미도 알게 됐지만 또 자유의 책임이 따른다는 것도 알게 되셨다고 쓰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읽어보면 자유란 어떤 것이고 또 나는 지난 기간 얼마만큼 자유를 누릴 수 있었는지에 대해 성찰할 수 있었다. 물론 자유를 위하여 내가 지켜야 할 의무나 법적 규제도 있을 것임을 생각하게 되었다. 자유만 생각한다면 아마 남한으로 올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게 왜냐하면 그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그 사람이 잘못했겠지만 그걸 그렇게 그 사람을 낙마시킬 수 있는 이런 그 밑에 공감대, 힘, 의견 이런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개인의 의견이 중시된다는 사회잖아요. 그게 민주주의겠고 자유롭게 내 의견을 표출을 할 수 있는 건데, 잘못해서 내가 만약경에 제가 장관에다가 죄를 대입시켜 보는 거예요. 예, 내가 만약경에 저런 위치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어떻게 해서 어떤 좀 잘 됐는데 내가 그냥 확 그 사회에서 매장이 된다면 이런 생각까지 했지만 네네. 그래도 내가 해당한 법률만 지키면 나한테 주어진 자유도 내가 누릴 것이지만 나한테 부과된 의무만 잘 행사를 한다면 굳이 내가 뭐 저렇게 뭐 한순간에 그냥 바닥칠 일은 있을까? 이 조절을 잘 해야 되겠다. 나는 일반인이니까. 그러면 오케이. 한번 가보자. 꽤 괜찮은 사회일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 보면 문제의식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황 판단이 정확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판타지만 있는 나라가 아니구나. 그리고 그 한 사건을 통해서 자유와 내 책임에 대한 그 고찰을 본인이 하셨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신상 언박싱 남북한 통합 1호 한의사 김지은 작가가 쓴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책 언박싱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창에도 우리 김지은 선생님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1580님 남북 1호 대단하시고 너무 궁금해요. 9088님 작년에 암 수술하고 관리 중에 있습니다. 선생님 책 읽어보고 위로받고 싶어요 하셨어요. 아무래도 어려운 가운데 계시니까 선생님의 책이 얼마나 어려운 내용도 극단적인 상황들이 많겠어요. 그걸 이겨낸 선생님 보면 위로받고 싶으신가 봐요.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암이라는 질환은 그 병 자체도 뭐 그렇게 쉬운 병은 아니지만 그걸 이겨내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마음이 내 몸 안에서 긍정적인 호르몬들을 만들어내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힘내시고요. 네, 저희가 책 보내드릴게요. 5160님은 어릴 때 꿈이 한의사였는데 어떻게 그 어려운 걸 2번이나 하셨을까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국행을 결심을 하시고 이제 가야겠다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안전하게 한국에 오면 이제 그 드라마가 아니죠. 책이 안 그렇죠. 나왔죠. 이 과정이 뭐 미얀마 갔다 태국 갔다 맞습니까? 과정이? 네, 일단은 중국에 제가 있었던 상황이니까 중국에서 중국 미얀마 국경을 넘어서 미얀마를 가고요. 미얀마에서 미얀마 라오스 국경을 넘어서 라오스로 가고 라오스에서 메콩강을 건너 태국으로 들어가고 태국에서 한국 오는 비행기를 타게 되는 거죠. 저는 선생님 가끔 이런 얘기 듣고 영화 보잖아요. 그럼 저는 내가 저 상황이면 어떡하냐. 나는 그냥 포기할 거야. 난 안 할 거야. 저는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렇죠. 예. 누구든 다 지금 겪어보지 않으셨으니까 그렇겠지만 아마 그 상황에 뛰었더라면 아마 한국에 계신 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예.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고도 이제 북한 여성 한 3-4명이 같이 팀으로 이제 하셨는데 결국 체포가 됐어요. 네. 어디서 체포되신 거예요? 라오스에서 이제 새벽 4시에 메콩강에서 안내자가 와서 그 태국에서 안내자가 와서 메콩강을 넘기로 카누인가 그거 타고 그런데 거기서 잡혔죠. 라오스에서 잡히고 라오스에서 잡힌 건 라오스 경찰에 잡힌 게 아니라 미얀마 경찰에 잡혔어요. 미얀마 국경을 넘을 때부터 아마 뒤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얀마 감옥에 왔고 미얀마에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돈이 있는 사실은 마약 밀수꾼들하고 연결된 어쩌면 그런 여자들. 그러니까 범죄자로 본 거군요. 예. 탈북한다고 생각은 안 하고. 그런 생각 안 하고 몸 파는 여자들이라고 생각을 했고 맨 여자들만 있으니까. 그래서 돈이 좀 있을까 생각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또 중국 사람이다 하니까 중국으로 전화해서 중국 경찰이 와서 신원 확인을 했군요. 손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차 트렁크에다가 그냥 확 쑤셔 넣어가지고. 그럼 이제 정말 북송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북송이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그랬어요. 근데 이 책에 감동적이었던 건 그 여성들끼리 우리가 북한 사람이라는 거 말하지 말자. 어떤 회유와 협박이 있어도 우린 조선족이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아무도 안 했다면서요. 쉽지 않았어요. 제일 어린 친구가 그때 21살이었어요. 지금은 애 둘 낳은 엄마가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21살짜리가 제일 마지막까지 있었는데 처음엔 땀방에 이렇게 다 독방으로 이렇게 다 보내버렸었으니까 그 중간 때 언니들이 다 불었는데 니만 왜 그러느냐 계속 그랬었나 봐요. 근데 이 친구도 끝까지 얘기를 안 하고 결국은 한 열흘 지나서 우리가 다 한 감방에 다시 모였을 때 진짜 한성을 질렀죠. 그럼 지금 남한에 계신 거예요? 네. 네네네. 아직도 만나시고. 네, 뭐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만나고 연락하고 대체적으로는 근황을 알고 있죠. 전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요. 이런 과정을 거쳐 이제 남한에 오셨어요. 대한민국에 오셨는데 중국에서 뭐 소위 삐끼부터 시작해서 파출부일까지 하셨어요. 여기 또 이 소감을 이렇게 쓰셨는데. 사실 북한에서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의학대학 7년이라는 과정을 우수하게 마치고 내과, 소아과, 입원실 의사, 의학연구소 연구사로서의 과정까지 10년을 의료인으로 살아왔던 내가 주방일은 해보지도 못했던 내가 먹고 살려고 이런 굴욕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슬픔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었다.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이런 얘기 너무 처음 좀 하지 마. 내가 북한에서 무슨 일 했던 사람인지 알아? 막 이런 얘기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생각을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한 것이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그 어떤 뒷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이 사실은 들죠, 솔직히. 그렇지만 지나왔던 화려했던 시간들이 발목을 잡히면 지금 이 상황을 타게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생각나기보다 계속 패배감이 들까 봐 가능하면 생각을 안 하려고 했고, 물론 그게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 있죠. 어떤 때 굉장한 수모를 받을 때 여러 상황들이 많았지만 제가 되게 다 쓸 수는 없지만 수모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쁘다고 할 수도 또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러니까. 근데 그걸 저만이 알잖아요. 그때는 굉장히 많이 슬프긴 했지만 그냥 빨리 잊어버리고 현 상황에 충실 계속 이렇게만 하면서 왔고 이런 생각은 한국에 와서도 사실은 변함이 없어서 그렇군요. 지금도 화려했던 시절보다 그 또 힘들었을 때를 또 계속 궁시렁궁시렁거리면서 이러기보담도 그냥 지금 있는 일에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선택하신 예, 거예요. 이게 그냥 조금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이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이 그래서 나온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쓰셨어요. 파출부로 일할 때의 경험은 비참함이나 짜증이나 스트레스를 주었다기보다는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은 살 수 있구나.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인생 막바지라는 말은 새로운 방향으로 유턴할 수 있다는 것이구나라는 희망도 함께 있음을 느끼게 했다. 선택한 거죠. 내가. 예. 유턴을. 예. 그 상황에서 내가 살아낼 방법을 찾아내는 거죠. 어떤 식으로도 찾아냈어야 했어요.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셔서 이제 뭐 여러 과정을 거쳐서 그래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거 한의사 되자. 그래서 제일 처음 한 일이 북한 학력 확인서 뗀 건데 이걸로는 한의사 국가고시를 치를 수 없었다면서요. 네, 아무래도 없습니다. 한국의 의학 그 법이 그렇죠. 한국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의과대학을 졸업한 자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서 북한이 대한민국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북한의학대학이 결코 한국에서 인정할 수 있는 대학이 아니어서 학력 확인으로 안 되고 또 그래서 교육부에 가라 해서 교육부에 가니까 교육부에서는 한국의 한의대 6년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자격을 줘요. 그럼 저는 한국도 뭐 의대나 지대 졸업하게 되면 국가고시 칠 수 있는 자격을 그렇죠. 주잖아요. 주는 줄 알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또 보건복지부 산하예요. 보건복지부에 가니까 이걸 가지고 안 된다. 북한에 가서 당신이 그때 당시 가지고 있던 서류를 떼워라. 아니 그 저도 제일 황당한 게 그 공무원이 네. 북한 가서 서류를 떼가지고 그것도 달러를 가지고 갔다 올 수 있지 않겠느냐.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조금 황당했죠. 조금 책임성이 없었다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 그래서 북한은 못 가셨고 예. 이제 국회에 가서 예. 내가 이거 내 문제만이 아니다 해서 새터민 정착지원 법률 개선 및 제북 학력 인정 심의에 관한 문제를 정식으로 우리 선생님이 국회의원하고 상정을 하게 되셨어요. 네, 상정을 했고 그걸 그해 2004년도 10월 4일이신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그때 당시에 참가를 했죠. 네. 그래서 여야 국회의원들 앞에서 설명을 했고 해결하자. 10년, 20년 뒤에 이거는 단방 우리 앞에 나설 문제일 수가 있다. 그렇죠. 한국의 의사들이 생명을 살리는 공부를 했다면 북한 의사도 생명을 살리는 공부했다. 그럼요. 다만 북한 의료가 한국 의료에 비하면 많이 미숙한 부분이 있으니까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근데 그것이 북한에 가서 서류를 떼와야 되는 과정이라면 이거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동안이 북한 의료는 어떤지 어떤 교육 과정을 거쳤고 어떻게 의료인을 양성하는지 앞으로 북한 의료가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인지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런 걸 준비해야 20년 30년 뒤 우리 후대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싶다. 이랬죠. 또 개인의 문제로 이걸 끝내는 게 아니라 이거를 앞으로의 우리 국가적인 과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고 또 다른 선택을 하셨고 그 선택의 결과가 이제 우리 선생님 때문에 그 뒤부터는 법이 바뀐 거예요. 네, 그 법안이 바뀌었다기보담도 북한에 가서 자격을 가져오지 않아도 그리고 저처럼 한의대를 다시 다니지 않아도 시험 쳐볼 수 있는 자격은 주어집니다. 그렇군요. 떨어지고 말고 하는 건 그 다음 문제죠.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시간을 많이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죄송하고 앞으로 이 책 안에 이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절망보다는 희망을 선택하는 그 행보를 하신다면 우리 김지은 작가님 이 책을 쓴 보람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작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